이 세상에는 성공 법칙과 성공 비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넘쳐 흘러서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돼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비결과 성공 철학을 배워도 알고 있기만 해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례차례 끌어당긴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에 대해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100% 믿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다 감각으로 체험하기만 해서가 아니라 소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지면을 향해 떨어진다 라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운해에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을 좌뇌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즉 운해와 좌뇌가 쌍방향으로 이해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깨닫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칙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연계에서는 나선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식물이 잎은 나선 계단처럼 성장합니다. 앵무 조개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회전합니다. 태풍도 은하계도 나선 모양으로 회전합니다. 심지어 DNA도 나선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연물이 나선 모양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의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는데 미시세계에서도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주변에도 달이 돌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운동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닮은 구조 관계가 있는 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에서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자연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알려진 성공 법칙이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과학이론과 접목해보면 점과 점이 선으로 이어지듯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공 법칙과 알고는 있었지만 흩어져 있던 지식, 경험들이 통합돼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잘게 쪼개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고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는 쿼크라고 하는 세 개의 소립자가 존재합니다. 소립자란 더 잘게 나눠지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컴퓨터, 사는 집, 우리의 신체도 사실 모두 미시세계에서는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와 옷, 가구, 집 같은 사물을 구성하는 소립자가 같다니 쉽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립자의 조합에 따라 식물이나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사물이 된다면 우주에 있는 각종 생명체나 동물, 식물, 인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와 전자, 소립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자연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이죠. 모든 것은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매우 작은 물질 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만물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구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두 무게를 측정하면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광양자 가설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컴프턴이 빛이 금속에 닿을 때 방출되는 콤프턴 효과에 의한
에너지식에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습니다. 빛 입자가 금속에 닿아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E는 hv라는 식으로 나타냅니다. E는 에너지를 뜻하며 h는 플랑크 상수, B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란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며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X선과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전자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주파수로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면 보이는 세계는 육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이나 감정일 것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므로 질량의 식으로 표현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주파수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집, 옷과 같은 물질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 감정,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는 물질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양학에서 보이는 세계는 형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로 표현하며 보이는 세계는 양,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음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해명해 보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도, 나아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7%의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며 68%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은 빛이 닿아도 전혀 반사되지 않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을 뜻합니다.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그 존재는 확인됐지만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전혀 관찰할 수 없으므로 수수께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빛에 반사되지 않는 완전히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라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덕분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이, 텔레비전 사이, 가족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1970년대 후반 나선 은하의 회전속도 분포가 관측돼 은하 내의 밝은 별이나 성간가스가 아닌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이 감지되는 물질의 존재도 입증됐고 우주 공간에도 똑같이 광학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인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계산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측되지 않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무엇인가 존재하는데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은 단 5% 뿐입니다. 남은 95%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 외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뱀은 적외선을 보고 곤충은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생물이라도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X선과 라디오 주파수 등 다양한 전자파가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같은 전자기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기파의 파장입니다. 파장이란 전자기파 하나의 파동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의 차이를 우리는 색의 차이나 소리, 높이의 차이로 인식합니다. 평범한 생활만으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